그러면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런 명단 작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명단을 가지고 A, B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사람을 담아낼 수 있을 때 어떻게 보냐면 팀이 성장하는 거겠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하고 다른 사람도 담아낼 수 있을 때 팀이 될 수 있다. 팀이 만들 수 있다.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성격 유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패하는 과정 중에서 이유가 뭐냐면은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거면 난 사업 안 할 거야. 저 사람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나하고 정말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미치겠어. 저 사람만 없으면 사업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정말 파트너 한 명만 생겼으면 좋겠다. 파트너 한 명만 있으면 좀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도 정말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사업 같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하고 다른 사람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도 내가 품 안에 담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팀이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어떤 성격이나 이런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정확히 누구나 이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하면서도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는 게 이게 동시성이죠. 누구나 같이 기준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는 로버트 론 박사가 연구한 DISC 성격 유형을 가지고 저희는 시스템 DISC 성격 유형을 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DISC 성격 유형을 이렇게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띄워드렸죠? 자, 그럼 보실게요. 자, 우리가 DISC 성격 유형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위쪽으로 보면 위쪽으로는 외향적인 성격,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은 내성적인 성격, 약간 좀 비관적인 성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진 행동을 봤을 때 외향적인 성격이 있고 내향적인 성격이 있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외향적인 성격은 좀 낙천적이고 밝고 뭔가 적극적이고 뭔가 눈에 띄죠. 그래서 악수를 하는 거 보면 먼저 적극적으로 악수를 한다든지 뭐 인사를 한다든지 뭐 전화를 거는 것도 스스로가 먼저 전화를 건다든지. 근데 반대로 내향적인 성격인 사람 같은 경우면 전화가 오면 전화가 끊어지면은 또 그 상대방이 하겠지 생각하고 전화를 기다린다든지 내가 소심하다 보고 내가 좀 약간 소심하고 약간 좀 내향적이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조금은 경계한다든지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니라 악수가 오면 또 기다리고 그때 악수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성격 유형을 보면 조금은 이런 것들이 티가 나죠. 그런 부분에서 외향적인 성격과 그리고 내향적인 성격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좌측과 우측으로 보면은 일중심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에 봤을 때 왼쪽은 일중심적인 부분 그리고 오른쪽은 대인관계 중심, 인간관계 중심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 위, 아래 그리고 좌측으로는 일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대인관계, 인간관계 중심적인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셨을 때 처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D타입입니다. D타입. D타입은 외향적이면서도 일중심적인 사람. 그게 D타입, 강한 콜레릭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지배형인 스타일이죠. 이분들은 좀 더 지도자적인 스타일이죠. 리더십이 강하고 그리고 결과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래를 잘 성사시키고
활동력이 왕성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뭔가 일 중심적이면서도 외향적인 분이기 때문에 특히 네트워크 사업에서 굉장히 큰 리더감이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판단하고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알아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결정력이 있고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죠.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해낸다면은 끝까지 해낼 때까지 해내는 분들이 이 D타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타입에 있는 분들이 한 약 10% 정도 있다고 합니다. 10% 정도. 10명 중에 1명꼴인데 이런 분들을 만약에 내가 리크루팅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내 파트너 들어온다 생각하면은 굉장한 일이 발생하는 거겠죠. 내 산하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스스로 해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 레그는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조금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완해야 될 점이라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워낙 개성이 강하고 약간 뭔가 지배형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면은 좀 전투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싸움을 즐긴다든지 뭔가 그런 싸움을 통해서 뭔가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D타입이 좀 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성격 언어가 좀 강하기 때문에 말이 좀 직설적이거나 좀 전투적이고 말끝이 강하고 뭔가 상대방한테 뭔가 좀 자존심을 긁는다든지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상대방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약간 내향적인 분들이 이런 타입을 만났을 때는 조금은 서운을 많이 느낀다거나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은 그런 말의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D타입에 있는 분들은 내가 D타입이 강하다고 하면 내 파트너들이 생긴다고 하면 내 말이나 내 행동 때문에 조금은 서운해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하고 자아 성찰을 통해서 좀 자기 개발을 노력하신다면 정말 멋진 큰 리더가 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또 사업적으로는 냉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잘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분들을 잘 이끌고 그런 분들이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같이 함께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분들은 독보적으로 어디 가든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내가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너무 큰 걸 보고 쫓다 보니까 작은 것들은 사소한 것들은 보지도 않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작은 것들 흘리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좀 더 기록을 한다든지 좀 기록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좀 보완해 가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분들은 좀 사업적으로 좀 더 완벽하게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타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I타입. 인기 있는 성균형입니다. I타입 같은 경우는 외향적인데 인간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죠. 이분 또한도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외향적이고 나서는 걸 좋아하고 무대를 즐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I타입은 말대로 외향적인데 인간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화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도 굉장히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심지어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죠. 뭐 꼭 남자 여자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뭐 처음 본 사람인데도 화장실에서 뭐 리클즈 한번 빌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저도 잠깐 펠트 한번 빌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쉽게 친하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인데 뭐야 아는 사람 친구 만났어?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면 아니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근데 너무 친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I타입들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어필하고 자신을 PR을 잘하죠.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성격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좋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금방 친하게 있고 그리고 열성적이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있거나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상대방하고 대화를 좋아하고 거기에 맞춰서 상대방과 스킨십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감성을 건드려줬을 때 뭔가 사업이 전달이 잘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이런 분들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 뭐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 그런 분도 여기에 와 있다 하면은 그 관심을 갖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흥미,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나 흥미에 굉장히 집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쉽게 사업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너무 딱딱하거나 뭔가 그냥 교육이거나 강의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쉽게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뭐 재미있는 야유회가 있다, 뭐 동호회가 있다, 이번 이런 워크숍을 간다, 이런 뭐 이벤트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흥미를 보이시는 분들이 I타입이겠죠. 또 I타입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대를 즐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예인, 뭐 아니면 이렇게 가수, 이렇게 뭐 엔터테인먼트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번에 이런 노래자랑이 있다. 뭔가 이런 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프로모션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쉽게 한번 올 수요가 있고 확인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프로모션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업의 기회를 알릴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I타입은 그렇지만 D타입 같은 경우는 외향적이지만 일중심적이니까 결과를 보여주거나 돈을 어떻게 본다든지 예를 들면 보상 플랜이 어떻게 된다든지 뭔가 이런 상황들을 프로모션했을 경우에 이분들한테는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어떤 타입인지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전달할지 방향도 잡히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I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것들의 장점은 많으신 분이지만 약간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약간 이제 뭐 벌리는 일, 뭔가 무대에 나가고 뭔가 좋으니까 약간 즉흥적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 위주의 즉흥적이기 때문에 좋으면 쉽게 매출도 할 수 있고 쉽게 사업을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끊었기 때문에 또 쉽게 식을 수도 있다는 본인이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쉽게 약속이 안 지켜진 경우도 있고 왜냐면 여기 온다고 했다가도 본인이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흥미있는 게 있으면 오다가도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I타입인 분들은 쉽게 캔슬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타입인 경우는 여러분들 후속 관리를 정말 신경 잘 써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본인이 관계를 구축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약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I타입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거기에 맞게끔 팔로우를 하셔야 된다. 또한 이분들은 쉽게 말을 맺고 쉽게 약속을 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돈거래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돈거래를 하면 안 되는 타입이 이 I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 I타입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들은 장점을 활용하고 어떤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I타입을 상대하신다면 좀 더 리크루팅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리크루팅이신 I타입에 맞춰서 후속 관리나 후원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타입을 얘기했고요. 자, 다음은 내향적인 타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타입을 봤는데 이제 내향적인 성격 중에서 이제 내향적인데 대인관계 중심적인 사람 보시면 S타입 평화로운 플래그매틱형 평화로운 플래그매틱형이 S타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인관계 인간관계 중심적인데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봐도 이분은 참 조용하다 차분하다 뭔가 이런 느낌을 주는 타입이 S타입이겠죠. 그래서 S타입은 뭐냐면 가장 핵심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평화 중심주의. 사람들과 다투는 걸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지내고 싶고 다른 사람들 혹시나 내가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조직에 있어서 조직이 좀 더 나 때문에 좀 잘 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내가 순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타입이 다 이 S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금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소금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S타입 많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희생정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잘 팔고 본인이 뒤에서
남들은 앞에 나와서 나서고 뭔가 할 때 본인은 뒤에서 차근차근히 부족한 것들을 마무리를 해주고 수습을 해주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다. 아까 말했던, 인기 있는 생기냐, I타입 같은 경우는 한 25%가 좀 있다고 한다면은, 한 35%? 30에서 35% 정도는 S타입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 S타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타입이고 상대방의 공감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 중심적으로 내향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즐기는 게 좋아한다고 하면은 이분은 들어주길 또 좋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들어주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편하고 뭔가 조용하면서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이 조직에 있으면은 음식을 한 차리라도 누군가는 음식을 사왔어요. 음식을 사왔고 그 음식들 막 차리는데 그런 보면서 S타입은 조용하게 뭐 부엌에서 뭐 이렇게 음식 분류를 하고 그리고 용기를 꺼내서 뭐 그릇을 꺼내서 담고 나르고 뭔가 이렇게 뒤에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S타입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그렇게도 하면서도 또 뒤처리도 설거지도 하시고 그런 것처럼 S타입이 있는 분들은 조용하게 조직 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분하게 하시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직에 있어서 평화롭고 그 조직 내에서도 조용하게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이 없으면 또 조직이 깨질 수 있겠죠. 왜냐면 D타입이나 I타입이 많으면 뭔가 시끄럽고 에너지가 넘치고 굉장히 밝고 좋을 수도 모르겠지만은 서로 일을 벌리고 너무 전투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매일매일 시끄럽기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 S타입이 있을 경우에는 누군가 중재 역할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져 연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S타입이 조직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지 S타입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마무리 기술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본인이 뭔가 좀 소심하고 약간 내상적이기 때문에 좀 결정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결정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먹을게요 이렇게 하신다든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신다든지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타입이 이렇게 회사를 방문하거나 홈미팅을 하거나 만나게 되면은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클로징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써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한번 사업 해봅시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클로징으로 반드시 해야 이분이 따라올 수가 있다. 이분 스스로한테 선택권을 맡게 되면 이분은 결정하는 게 어려움을 느끼고 결정하는 데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결정을 하라고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클로징 하는 분이 그냥 합시다. 한번 써봅시다. 제가 도와줄게요. 뭔가 이런 부분에서 클로징을 해주실 때 이분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후원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뭔가 조금은 사소한 말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작은 말 한마디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분은 정말 내향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내적으로만 생각하고 끝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너무 자극적이고 이분한테 비교를 하고 왜 매출을 못하냐는 등 왜 답답하다는 등 왜 이분은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행동하고 있을 때 이분은 앉아서 책만 보거나 이렇게 나갈까 말까 고민만 하고 이런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한테는 좀 더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말도 없이 그만두실 수 있는 분이 S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시간을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경우도 필요하기도 하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D타입이나 좀 이런 개성이 강하신 분들은 좀 더 이런 부분에서 S타입을 만났을 때 상극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인내심도 갖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S타입이라고 한다면은 그래 내가 지금은 조금 더 서구적이고 내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변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나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결단력 있게 한번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매일매일 좀 훈련을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리더가 여기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타입으로 넘어가보세요. C타입.
C타입은 내성적이면서도 이중심적이죠. 그러면 내성적이면서도 이중심적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속으로 알차고 꼼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적이면서도 약간은 분석적인 부분들이 이 부분이 가장 강조가 됐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타입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많겠죠. 그래서 뭔가 숫자에 예민하고 돈에 예민하고 그리고 논리,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 C타입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완벽한 계획이 짜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만나거나 내가 이런 C타입이랑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꼼꼼하기 때문에 뭔가 총무를 하신다든지 어떤 조직에 있어서 시발 한 장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타입이 또 있었을 때 또 조직이 돌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뭔가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A부터해서 Z까지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행동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 좋다. 근데 그런 소문이 되는데 지금 10편을 했다. 그러면은 10편을 바로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은 1편부터 보고 2편부터 보고 3편부터 보고 뭔가 스토리가 이해가 돼야 본인이 이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10편부터 바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분은 10편부터 바로 보지 않겠죠. 예를 들면 I타입 분들 같은 경우는 재밌으면 재밌는 장면만 봐도 되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마다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C타입 같은 경우는 절대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1편부터 볼 거야. 나는 1권부터 볼 거야. 1권부터 2권, 3권, 4권 내가 이해될 때까지 볼 거야.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분석적이기 때문에 설렁설렁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I타입이 이런 분들을 설명하면 단순히 그냥 좋아, 먹어봐, 굉장히 재밌어. 그냥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면 C타입 같은 경우는 뭐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좀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이분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설명해야 될 방법들이 뭐냐면 이분들은 차근차근히 이분은 분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린 이분이 스스로가 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여주면서 카탈로그도 스스로 보게 만들고 이건 가격이 얼마구나, 이건 PB가 얼마구나, 아 이건 이런 효능이 있구나, 이건 이런 성분이 있구나,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네. 뭔가 이렇게 스스로가 보면서 납득이 되고 논리적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급하신 분들은 그냥 먹어봐, 써봐. 이거 굉장히 좋아. 뭔가 달라져.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좋다고만 얘기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품 하나 쓰지도 않고 회원가입도 하시지 않겠죠.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분이 C타입이란다면 반드시 자료가 필요하다. 뭔가 영상 자료가 필요하다. 또는 이렇게 MBA 책처럼 아니면 카탈로그처럼 아니면 이렇게 제품 성분이 나와 있는 뭔가 이해를 돕는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절대 제품을 쓰지도 않고 사업을 안 하게 된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여기 포함이 많이 돼 있겠죠.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분들한테는 후속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분 또한도 후속 관리를 할 때도, 후속 지원할 때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겠죠.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목표는 있는지,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과 점검이 잘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꼼꼼하게 잘 도와줄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C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장점이 많은 타입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이 또 조직에 있게 되면은 좀 더 팀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더 건설적인 그런 생산적인 또 사고방식에 맞춰서 어떤 무조건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또 경우수에 생각했을 때 이럴 수도 있지 않는 부분도 정확히 짚어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손실적인 부분이나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서도 좀 작은 구멍들이 생기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든지 과하면은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넘치면은 너무 과하다고 넘치게 됐다는 건데 이제 C타입이 너무 이제 많을 경우에는 다시 잘못하면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좀 비판적이거나 좀 너무 이제 논리적으로 가고 그리고 이거를 좀 이제 따지거나 쉽게 말하면 좀 따지고 이제 분석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봤을 때는 좀 너무 잔소리가 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너무 기계적이고 좀 차갑고, 또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뭐랄까 본인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워낙 이렇게 이해 타산이 너무 빠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계산적이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한 건데, 좀 인간적인 타입이 봤을 때는 너무 좀 비인간적이다, 자기 것만 생각한다, 좀 이기적인 거 아니냐, 또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분들은 좀 약간 감성적인 부분들,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내 이익보다는 다른 타인의 이익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마음밭을 더 키운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또 C타입 분들이 굉장히 또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다른 분들한테는 감정적인 호소나 뭔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좀 다른 사람하고 같이 교감하고 대인관계를 이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인간적인 부분들이 좀 요소가 좀 풍부해진다 하면은 다른 분들과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이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은 너무 계산적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D타입, I타입, S타입, C타입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D타입의 요소, I타입의 요소, S타입과 C타입 요소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내가 10가지 문항을 보고 체크를 하다 보면은 내가 D, I, S, C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요소가 좀 더 강하게 있고 어떤 요소가 좀 약하게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점검해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할 것이고 어느 부분을 좀 장점으로 더 승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균형 감각을 맞춰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돌은 구르다 보면은 점점 둥글게 깎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모나 있는 부분들을 좀 깎이고 둥글게 되다 보니까 원만해지면서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교감도 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균형 감각에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DISC, 이 DISC 성격 유형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정말 파트너들이 생기고 이 파트너들을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각 개인의 성향이나 이 성격 유형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후원을 1대1 상담도 들어가든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 사람을 모를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성격만 가지고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이분하고는 뭔가 트러블이나 뭔가 부딪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DISC 타입이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교재에 지금 새로운 교재를 보시면은 21페이지에 성격 유형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15가지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15가지 문항을 보면은 다나 다라 이렇게 성격 유형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보고 체크할 수 있는 게 이미 이렇게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성격 유형을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교재 21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를 가나다라 문항을 다 보시고 가장 내 성격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서 4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3점, 그 다음 문항 2점, 나하고 가장 멀다고 느낀, 나랑 다르다라고 느끼는 문항에다가 1점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 3, 1, 4, 3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다 보면은 어떤 문항이 D타입이고 어떤 문항이 I타입이고 어떤 문항이 SC타입인지를 여러분들 스폰서나 여러분 리더분들이 가르쳐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DISC에 대해서 점수가 다 더하게 되면 내가 어느 유형에 좀 더 속하는 편이고 어느 유형은 좀 약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스폰서하고 상담을 통해서 나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채워가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계획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격 유형을 이제 알았을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격 유형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스폰서, 여러분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스폰서의 성격 유형은 또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올 수많은 리더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을 도울 때 반드시 A가 작동된다 말씀드렸어요. A가 가장 스폰서가 역할이 크겠죠. 그러면 A를 작동시킬 때 내가 C를 소개시킬 때 이 C가 어떤 사람인지, 그럼 어떤 성격 유형인지 맞춰서 그분과 좀 더 협조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잘 맞을 수 있는 분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C가 어떤 사람인지 맞춰서 상담을 해주고 삽선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내 A 스폰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섭외하게 되고 그럼 효율적으로 그분하고 만남을 통해서 상담이나 사업 설명이 잘 이룰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지렛대 원리를 잘 작용하는 부분에서 성격 유형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꼭 MBA 들어오셔서 깊숙하게 제피사티아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수준을 올리는데 공부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명단 작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또 성격 유형에 대해서 또 따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집을 짓는데 여러분의 팀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공의 8단계 중 4단계 올바른 만남과 초청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명단 작성 끝나고 내가 누구를 우선순위를 먼저 만나서 사업 설명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계획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30명이 나왔으면 이런 성격 유형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팀을 만들 것인가, 내 팀에는 어떤 사람들을 같이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 상의가 끝났으면 그게 맞는 우선순위 정해서 이제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만나는 게 올바른 거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게 초대해서 그분에게 우리 사업의 기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로운 네트워커 이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